부산에도 네. 드디어 GTX 들어옵니다. 네. 서울 수도권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네. 서울이 한때 이제 GTX로 난리가 났었죠. 네. 드디어 부산에도 들어오는데 네. 어디 들어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 GTX가 great 발음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이 나는 알아듣겠다. G라는 자체가 크다, 뭐 굉장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도권 광역 철도 이게 굉장히 범위가 커요. 그래서 네. 좀 크다라는 큰 광역 철도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BUTX가 뭐냐? 부산 트레인. 그러니까 부산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동남권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부산을 연결해주는 그런 GTX다.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BUTX 이렇게. 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가덕도에서 오시리아까지 25분 주파래요. 네. 와, 되게 빠르죠. 요즘은 30분, 도심 내 30분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차도 막히고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보통 보면 동에서 뭐 예를 들면 해운대에서 서면까지만 가더라도 우리가 2호선 타더라도 약 30분 가까이 걸리거든요. 네. 20분대. 그러면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른다.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들어오면 이용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좋은 거죠. 가덕도 신공항에서 네. 주요 지역을 다 지나서 네. 동쪽 끝까지, 그렇죠.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 이게 공항이 생기니까 공항에서 바로 주요 지역으로 갈 수 있다. 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부산하면 그래도 행정적으로 그리고 상권 뭐 이런 걸로 해서 대표적인 네. 도심이 서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면권. 서면권이 지나지 않는다. 요게 좀 단점이에요. 아,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서면이 한 요 정도 이래 되니까 네. 뭐 여기에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네. 근데 사실 여기에 이제 속도를 앞당기는 게 2030 엑스포 유치를 뭐 연관되게끔 하는 큰 그림이 있는 거죠. 큰 그림이 있죠. 네. 이 2030 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서 뭐 주요 개발 계획들이 좀 빠르게 앞당기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총 정거장이 보시는 뭐 저기 가덕도 신공항에서 오시리아까지 예. 6개 6개 정거장이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예. 사업비 2조 5천억 정도 네.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6년에 착공을 해서 30년에 개통,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잘 봐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우리 부동산이 뭐 지가 삼승 법칙에 해서 네. 발표 날 때 한 번, 그렇죠. 착공할 때 한 번, 그렇죠. 준공 날 때 한 번, 네. 이래 한 번에 3배씩 3번 오른다. 네. 뭐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3년도 이래 되니까 23, 4년도에 사놨다가 26년에 착공, 그 다음에 30년에 개통하면 한 번씩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단기적 파동은 있겠지만. 네. 그리고 우리가 서둘러서 또 이 방송 촬영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엑스포가 어쨌든 올해 23년 11월 한 12월쯤에 발표 예정이거든요. 네. 아주 요즘 지금 흘러가는 여론으로 보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거든요. 좀 높게 많이 보더라고요. 네. 이제 최근에 좀 역전했다. 뭐 네. 새만금 세계 잼버리만 좀 망했지만 네, 망하지 않았다면 더 네. 강했을 건데 좀 아쉽지만 어쨌든 좀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안 되더라도 부산은 이런 큰 계획이 있고 네. 만약에 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 이게 속도를 앞당길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원래 BUTX의 가장 핵심 지역은 아무래도 가덕도 네. 신공항이거든요. 그렇죠. 이 공항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노선이다라고 네. 느껴질 정도로 가장 강력한 게 가덕도거든요. 그렇죠. 이제 엑스포 같은 거는 이런 거 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촉진제 역할 정도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네. 가덕도에 들어오고요. 네. 그다음 명지, 명지. 그다음 하단, 그다음 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북항이죠. 북항이죠. 그다음 이제 센텀시티, 네. 오시리아. 네. 저는 좀 의외였던 게 오시리아까지 들어가구나. 그렇네요. 이게 좀 의외였긴 했어요. 그렇죠. 뭐 솔직히 말하면 센텀시티역 같은 경우는 동해선 들어와 있죠. 2호선 들어와 있죠. 그래서 굳이 어차피 2호선도 오시리아까지 연장이 되고 네. 동해선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연장이 안 돼도 될 것 같았는데 환승해서 갈 수 있으니까. 네, 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오시리아까지 넣었다? 이걸 딱 보면서 아하, 부산에는 서쪽도 지금 명지 하단 이렇게 두 개 지역 그러니까 여기 생기지만은 동쪽도 비중을 두고 있구나 아직까지는. 네. 그럼 이제 오시리아의
동부산 관광단지라든지 그 주요 해운대, 송정, 기장군 이런 데도 좀 수혜를 많이 받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서부산에 2개, 중부산에 2개, 네. 동부산에 2개네요. 네, 그렇네요. 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저한테 질문을 저도 어제 강의 때도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네. 가덕신공항이 들어오고 BUTX가 들어오면 네. 어디 사야 되냐? 이거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네. 그리고 가덕신공항이 들어오면 여기 신호동에 네. 아파트 사도 괜찮은 거 거기 아니에요? 이제 삼성 자동차 밑에 바로 거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 여기가 가덕신공항이 이쪽에 들어올 네. 예정이고 이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신호동 네.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부 아파트가 있어요. 네. 뭐 신호, 뭐 부영 2차, 부영이죠. 부영 3차 이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보다는 돈을 좀 더 보태서 명지 국제신도시를 가는 거는 어떻냐?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돈이 조금 부족하다면 에코델타 시티에 분양권을 사는 게 어떻냐? 네. 요렇게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부산이 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따라오를 것보다는 선도할 수 있는 지역들을 보는 게 맞아요. 좋겠죠. 이게 개발 호재가 이렇게 뭔가 초기에 나왔다. 아직 착공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네. 26년 착공이니까 요 시기 때는 개발지 인근 혹은 개발지의 수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네. 지역을 좀 주요 보셔야 되고 네. 이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이제 그 옆에 좀 퍼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좀 차근차근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착공하지도 않았으니까 개발이 이제 막 이게 좀 이제 호재가 떴잖아요. 예. 그럼 이제 핵심지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들어오는 여기 하단이거든요. 네, 명지, 하단. 이제 서부상권에서는 그래도 좀 주요 도심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땅을 산다면 여기 가덕도 뭐 당연히 이제 맞아요. 수혜가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뭐 주거가 밀집돼 있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부상권에서 호재를 살펴보면 아파트를 산다면 명지 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 시티. 네, 가장 강력합니다. 예. 그다음 땅을 산다면 가덕도. 네. 그러니까 하단은 이제 일단은 하단과 연계되는 선이 하단 녹산선도 있죠. 네, 하단 녹산선도 있고 네. 여기는 뒤에 되네요. 가덕신공항이 요 동대구에서 내려오는 대구선과 또 향후에는 연계 계획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단으로 오면 하단에서부터 녹산까지면 요 좌측으로 연결이 되네요. 네. 하단에서 녹산선까지 연결되고 그다음 사상에서 또 하단까지 이렇게 네. 연결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하단은 지금 지하철 1호선하고 네. BUTX 하나 하고 사상 하단하고 네. 하단 녹산선하고 네. 4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네. 트리플 그다음 쿼드 역세권에 이제 뭐 동쪽에도 있고 중심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겠지만은 네. 교통의 가장 핵심지는 사상, 하단 이 두 지역이 될 겁니다. 그렇네요. 네. 부산 내에서 완전 손꼽히는 교통 요충지가 될 그렇죠. 곳이 하단하고 네. 사상. 원래는 이제 사상이 강력했는데 강력했죠. BUTX가 하단으로 들어가면서 하단도 극부상을 할 수 있게 네. 돼버렸습니다. 예, 사상은 주요 서부상권의 뭐 김해라든지 그죠? 뭐 양산까지도 그렇죠. 연결될 수도 있고 2호선이 있으니까 네. 이런 지역하고 좀 연계성이 높다면 하단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이 뭐 같은 도심 내 명지이기도 하지만은 1호선이 저기 도심도 연결되지만은 네. 신공항하고 연결된다는 게 네. 이게 가장 먹거리입니다. 그렇죠. 뭐 코스가 두 코스? 두 네. 코스만 오면 되니까. 그렇죠. 가덕도 사서 하나, 네, 둘, 둘. 하단이니까 그렇죠. 맞죠. 그 향후에 또 뭐 1호선 환승, 하단 녹산선 환승. 네. 사실 뭐 하단 녹산선은 어차피 명지로 가기 때문에 그죠. 네. 저는 뭐 약간 이 하단에 굳이 필요할까 했는데 네. 넣은 거 보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사하구 쪽 이쪽에 이제 좀 주거 형태가 많잖아요. 네. 이런 수요를 또 하단 쪽으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네. 필요하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하단 일대도 기대가 되는데 네. 저는 이 하단에 여기 생긴다고 하면 사실은 아파트는 뭐 몇 개 안 보이죠. 뭐 이런 데 몇 군데가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명지에 더 수혜일 것 같고 가장 수혜죠. 예. 그럼 하단은 그냥 우리 상가 빌딩 있죠. 네. 상가 건물 이런 거 샀을 때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적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상업 지역이 굉장히 좀 분포도가 큰 지역이고 맞습니다. 원래 이제 서부 상권이 이제 개발되면서 르너 삼성자동차라든지 주변에 뭐 신항만 뭐 이런 거에 연계돼서 약간 유흥 상권이 배후 수요 지역으로 하단이 될 정도로 이제 좀 유흥 상권 자체가 좀 발달한 곳이다. 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주거지로서는 그렇게 우리가 선호되는 지역도 없고 아파트도 그렇게 없다. 네. 네. 최근에 뭐 초기 재개발해서 네. 당리 쪽에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요게 되면 속도가 조금 더 네. 붙을 수는 있겠다 네.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부산에서 북항에 들어옵니다. 북항 자체가 지금 부산역 초량, 부산역 여기 일대죠. 그렇죠. 네. 부산역 있고 여기가 이제 북항, 네. 북항이기 때문에 1호선과의 연계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완성되기만 하면 뭐 가장 뭐 동에서는 우리가 뭐 센텀 해운대가 있다면 그다음에 기시장 오시리아 동부상권이 있다면 이 중심지에서는 가장 기대되는 개발 사업이 이 북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서부 쪽에서는 당연히 에코델타 시티와 해서 그렇죠. 명지 국제신도시까지 연결되는 그 라인이 또 핵심이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어요. 예. 이 주변 일대가 어떻게 바뀔지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죠? 예. 여기서 빅 호재인 엑스포가 터진다면 네. 북항 일대 또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한 엑스포 부지가 한 요 정도 되죠. 네. 이 위치가 대략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대연동과 여기 문현동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특이했던 점은 예전에 이제 우리 여기가 북항 1단계 구역이잖아요. 맞아요. 대충 그렸습니다. 네. 네. 1단계 구역 하면 최대 상권이 어디냐? 그러면 남포동으로 왔거든요. 네. 남포동으로 왔는데 요즘 이런 교통 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이렇게 해서 문현을 가고 네. 서면을 가는 오히려 이제 중부산으로 좀 연결시키는 맞습니다. 이런 이제 교통 호재들이 깔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남포동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좀 아리까리하다. 네. 근데 확실한 거는 문현, 대연, 서면권 이런 데는 많은 발전을 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센텀시티. 센텀.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BUTX가 들어오면서 가장 수혜받는 지역이 당연히 센텀이죠. 네. 말이 필요 없이 말이 그냥 필요 센텀입니다. 없습니다. 네. 네. 야, 센텀 과연 이제 센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요 센텀 권역이 요 백스코 네. 뭐 한 요 대략 네. 뭐 요렇게 해서 좀 센텀파크까지 네. 약간 이렇게 보는데 여기 센텀역이 저기는 있고 제성동인데 예. 어쨌든요. 네. 센텀이라는 글자가 붙었죠. 예, 여기도 센텀시티역이 있고 네. 여기도 센텀시티역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죠. 네. 예, 요 동해선의 센텀역일지 요 일대의 센텀역일지. 네. 자, 어쨌든 이게 들어오면 또 센텀 일대는 말이 필요 없죠. 여기는 뭐 상가, 땅, 뭐 네. 아파트 가리지 않고 다 호재가 될 겁니다. 일단 주거 1등. 그죠? 뭐 부산에선 주거 가장 이제 선호되는 주거지 1등. 그다음에 뭐 상권도 요즘 뭐 1, 2등 그렇죠.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업무 시설로도 당연히 뭐 네. 그래서 땅값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가장 비싼 게 저 일대가 아닐까. 네, 센텀시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줬던 네. 오시리아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시리아를 보면요, 뭐 조금 지하철 2호선 있죠. 네. 요 2호선이 또 부산 지하철 2호선이 오시리아까지 연장되죠. 예, 연장이 되거든요. 아직은 발표 단계이기 때문에 네. 시간은 좀 남았습니다. 네. 어쨌든 오시리아도 2호선 연장 이런 호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없어도 이제 또 동해선이 그렇죠. 있고 네. 여기다가 BUTX까지 들어온다면 그렇죠. 오시리아에 3개의 노선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오시리아 쪽에 관광객이 접근하기 좋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관광을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는 관광지의 좀 대표급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런 약간 이미지인 것 같아요. 예, 그 뜻이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 개통 예정인 신해운대역까지 네, 청량리에서 청량리에서 신해운대. 예, 서울 사람들이 바로 올 수 있죠. 네. 지금 서울 사람들이 해운대로 오기 위해서는 부산역에 내려서 네. 거기서 이제 다시 해운대까지 오려고 하니 택시비 만만치 않아요. 네. 시간 또 차 막힐 때는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한 방에 신해운대까지 온다면 근데 저도 요것도 보면 신해운대로 넣었다라는 거죠. 네. 단지를 단지를 지으겠습니다. 지어보겠죠. 해운대역으로 넣는 게 아니고 네. 신해운대역으로 넣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해운대역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시리하고 왼쪽으로 가면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고 네. 한 블럭 더 오면 광안리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신해운대역에 넣었다라는 것도 좀 큰 의미가 담겨 있다. 아무래도 뭐 이런 사업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2호선은 신해운대역은 지하고 신해운대는 지상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지상에 바로 연결되는 게 조금은 더 편리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에 BUTX로 인해서 네. 어디에 역이 생기는지 네. 그리고 투자 지역으로는 좀 어떻게 되는지 네. 봤는데 CD님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인해서 네. 요거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면 네. 어디가 가장 요거 땡깁니까? 지도 하나만 보고요. 네. 뭐 당연히 해운대 센텀입니다. 해운대 센터. 근데 이제 동네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죠. 아, 그렇네요. 네,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금액적인 이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네. 맞춰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뭐 여유가 있다면 센텀입니다. 그리고 가장 수혜를 뭐 땅이라든지 이런 걸 볼 거면 가덕도 신공항 인근으로 가는 게 낫죠. 네. 네. 그래서 돈이 조금 부족하다면 제가 전세가율을 좀 살펴봤거든요. 아파트로 기준으로. 예, 네. 아파트 기준부터 보면 자, 아파트 관심 있으신 분 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운대 좋아지는 거 아는데 네. 너무 비싸다는 거지. 비싸죠. 그러면 이제 명지에 들어오는 데가 강서구지 않습니까? 강서구가 지금 전세가율이 꽤나 높네요. 이런 데보다 꽤 괜찮아요. 오히려 동구보다도 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성비 투자를 한다면 좀 강서구 쪽에 네. 눈이 가더라고요. 가성비로 주거 가성비로는 강서구 쪽이 좋다. 네, 좋은 거는 해운대 좋은 거 알지만 네. 가성비로는 또 강서구 눈에 들어오더라. 네. 그리고 또 뭐 내가 토지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당연 저는 이제 가덕도 그다음 또 오시리아 네. 요렇게 양날개가 그렇죠.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사실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뭐 제주국제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항 생긴 거 보면 기존에 있던 공항에서 조금 다른 공항이 생긴다. 그리고 공항 주변에는 지금 김해공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땅값 물론 많이 올랐죠. 네. 그런데 인프라가 그렇게 막 들어오기는 좀 힘든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가성비나 이런 것들은 좀 급하게 오를 수 있긴 있어도 인프라가 들어오는 것은 오시리아 쪽이 훨씬 더 좀 저는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 투자 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오시리아가 좀 더 맞지 않겠나. 네. 그리고 요 외에도 호재가 너무 많죠. 그럼요. 아까 청량리에서 신해운대까지. 네. 요것도 사실 오시리아의 호재가 되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뭐 힐튼 호텔 등 네. 뭐 이런 이미 굵직한 기업들이 그렇죠.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오시리아. 네. 그 다음에 나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지만 한 방을 크게 벌고 싶다. 네. 그러면 가덕도. 근데 근데 가덕도를 가보면 또 그렇게 싸지가 않더라고요. 싸지도 않죠. 네. 네, 싸지도 않고 또 마땅한 물건도 없지만은 또 이게 약간 꾼이 아니고 투자를 좀 이렇게 좀 급이 좀 초보 투자하신 분들은 가덕도 신공항에 좀 사기가 좀 힘들어요. 네, 문턱이 좀 높아요. 네. 이렇게 좀 시장 조사를 했을 때 그래 네. 보였어요. 네. 그러면 이 BUTX로 인해서 네.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결론을 내려드리면 네. 일단 아파트 투자가 가장 관심이 많죠. 아파트 투자, 토지 투자, 사실 양대산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센텀시티, 네. 그다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명지, 그렇죠. 네, 에코델타 시티까지. 네. 사실 6개의 이 역 중에 우리가 주거로서 뭔가 아파트 투자로서 뭔가 좀 관심이 탁 땡긴다? 사실 센텀 쪽이랑 명지 쪽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그렇게 주거가 좀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이런 역들이 들어오면 다 좀 수혜를 받겠지만 네. 그 중에서 더 좋은 거 네. 찾자면 저는 이렇게 그렇죠. 2개 정도.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토지 투자를 한다면 네. 당연히 양대 산맥인 오시리아와 네. 가덕도 신공항. 근데 오시리아는 이제 24년 예정인 청량리 부산역까지 네. 또 노선이 예정되어 있고 이미 힐튼 호텔이라든지 네. 이런 대기업들이 네. 이미 또 포진되어 있죠. 네, 부산 관광 1번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해운대 접근성, 해운대와 관련해서 관광을 누릴 수 있는 네. 이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또 가덕도 약간의 이제 기간에 대한 리스크는 있겠지만 그렇죠. 네, 가덕도도 괜찮다고 봐지고요. 네. 그다음에 상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북항 그렇죠. 재개발이라는 호재와 뭐 이제 여기 BUTX 네. 호재가 겹치는 초량 일대, 네. 중앙동 초량 일대
그다음에 철도 노선이 4개나 들어온다는 뭐 하단도 하단죠.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이 BUTX, 물론 부산에 이런 게 들어와? 몰랐던 분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 기회에 이런 역이 생깁니다. 6개 총 역이 생기는데 이런 지역들 좀 관심 가져보시고 내가 아파트 투자를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 대장님 말씀해주신 센텀시티 혹은 명지 쪽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토지나 상가 그런 데는 각 역 쪽을 생기는 특히나 토지는 오시리아, 가덕도 신공항, 이 양대 끝에 있는 역이잖아요. 네. 이건 100% 됩니다. 네. 그죠? 그래서 확실한 투자 지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부산발 GTX, 네. BUTX와 호재 지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추가 프로그램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